네, 이번에는 수능 지문을 읽을 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수능 독해를 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어구의 반복, 문맥적 동의어, 반의어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일단 수능 지문이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가로로 읽기 그리고 세로로 읽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읽는 거 가로로 이렇게 읽는 거 요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문 뭐 신텍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하나 문장 하나 문장 하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그게 구문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지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구문을 활용해서 지문을 세로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해석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아마 이런 경우 많을 거야. 한 요 정도 내려오면 막 이렇게 해석해 막 했어.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뭘 읽었지? 다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게 세로로 읽기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세로로 읽기가 뭐냐면 수능 지문은 항상 이어서 읽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부분에 의해서 계속 이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를 독립시켜서만 읽으면 지문 내용이 하나도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전부 다 관계가 있어. 이렇게 다 이어져 있다고. 근데 이런 이어지는 것을 모르고 문장 하나씩 독립시켜서만 읽으면 다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문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세로로 읽기, 그게 바로 이어서 읽기라고 하는 거고 그 세로로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두 부분입니다. 핵심 어구의 반복, 즉 어휘의 변화, 문맥적 동의어, 반의어 요 개념이거든. 자, 이것도 문맥적 동의어, 반의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간단하게 또 설명해 줄게. 네모를 이상하게 그렸네. 수능 지문이 또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요거 설명하기 전에 왜 이러한 특징들이 나오냐면 이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 자체가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세 번 계속 연달아서 쓰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네이티브들이 실제 글을 쓸 때 같은 단어를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싫어해요. 뭐 어휘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표현력이 부족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졌으나 좀 다른 단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기출 문제들 중에서 보면 일자리에 관련된 지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첫 문장에 job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일자리에 대한 글이었어요. 다 읽어봤을 때. 근데 job이라는 단어는 첫 문장에 나왔지만 지문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만 이 중간에 막 career라는 단어도 나오고 professional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career도 직업, 경력, professional, 직업 뭐 이렇게 나온다. 글의 후반 부분에서는 뭐 occupation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직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우리로 따지면 우리말 같으면 job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영어는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문맥적 동의표현. 그리고 실제로 정답에는 vocation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천직이란 뜻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job에서 vocation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전을 찾아서 단어를 다 1대1로 이렇게 대응해 보잖아. occupation, vocation, professional, career, job. 그러면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요. 정확하게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실제 이 지문 안에서는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동의어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조금씩 다른 의미지만 한 지문 안에서는 다 같은 맥락으로 쓰였다. 그게 문맥적 동의표현. 핵심 어구의 반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필자가 계속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게 그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라든가 주제를 파악할 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게 이제 문장으로 확장이 되면 이제 우리가 재진술, 바꿔쓰기,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수능 지문 읽을 때 잘 이어서 읽으면서, 유형에 관계없이 잘 이어서 읽으면서 얘네들을 체킹해 가면서 읽는 것. 그게 바로 요렇게 세로로 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주 특정한 몇 개의 유형을 빼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어서만 잘 읽고 세로로 잘 읽고 얘네들을 놓치지 않고 읽으면 웬만한 유형의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요. 자, 요것도 그러면 실전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 예시 지문이고요. 요게 조금 해석하기 좀 힘들 수 있어. 잠깐 멈춰서 대략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먼저 잠깐 멈춰서.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단어는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요거를 좀 분리시켜서 이렇게 두 문장을 분리시켰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고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 뉴욕이라는 도시는 engaging한 city야.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매력적인 도시예요. with, 가지고 있는. vibrant는 활기찬. ambience, 분위기. 활기찬 분위기와 and, 그리고 and로 연결되니까 얘도 거의 뭐 같은 맥락이겠지. 얘도 활기찬이라는 뜻이에요. 활기찬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인 뉴욕 도시는 one of 중에 하나다. 가장 많은 foremost tourist destinations, 가장 많은 관광객들의 목적지들 중 하나입니다. 요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문. 실제 수능 독해 이어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를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읽을 때 계속 붙여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One of the most popular places in the world to visit. 다시. 세계에서 방문하기에 가장 인기 있는 장소들 중 하나가 뉴욕이다. 자, 뉴욕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방문하기에 인기 있는 장소들 중 하나. 이 부분, 이 부분이 첫 문장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가장 많은 관광객들의 목적지들 중 하나다. 뉴욕이. 얘는 세계에서 방문하기에 가장 인기 있는 장소들 중 하나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만 좀 바꿔서 같은 의미의 이런 것들이 문맥적 동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People love to visit because it is exciting and interesting. 사람들은 거기 방문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흥미롭고 재미있으니까. 흥미롭고 재밌어. 첫 번째 문장에 대응시켜보세요. 우리가 아까 좀 어려워했었던 그 단어들 있죠? 요거. Vibrant ambience and exhilarating pace까지.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혹시 단어를 몰라가지고 요러요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인 뉴욕시티는 요러한 곳이다 하고 두 번째 문장 딱 봤을 때 여기에 얘기했구나. 요렇게. 요런 것들이 문맥적 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vibrant ambience부터 시작해서 exhilarating pace까지 요 단어와 exciting, interesting 이란 단어가 1대1로 정확하게 매칭되는 동의어는 아니에요. 이 지문 안에서는 같은 의미다. 그게 문맥적 동의어다. 중요한 말은,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은 지문에서 계속 반복돼요. 수능에서는, 수능 지문은 필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한 번 딱 해놓고 요 부분 해서 못하거나 놓치면 문제 틀리세요?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중요한 부분은 몇 번이고 반복을 해줍니다. 다만
똑같은 단어들은 거의 안 써요. 지금처럼 문맥적 동의어 혹은 문맥적 반의어를 이용해서 지문을 설명을 합니다. 자, 예시 문항 한 번 더 볼게요. 여기는 실제로 요 자리 여기가 원래 빈칸 문제였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려고 미리 좀 적어준 거예요. 여기가 원래 빈칸 자리였어. 자, 잠깐 멈춰서 한번 쫙 읽어보시고 여기 빈칸에 왜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잠시 생각을 한번 먼저 해봅시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 첫 문장부터 봅시다. 자, 단어들은, 말들은 in a real sense, 중간 들어간 거죠, 이렇게. 실질적인 면에서 말들은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잊지 마. 계속 이어서 읽어야 돼. 이어서 읽어야지 수능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 계속 앞으로 계속 이어서 읽어. 자, there is 실제로 계속되는 말들의 탄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읽으세요. As life marches on, 삶이 진행됨에 따라 언어도 그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taking in new words to express new ideas 까지. 그러면 take in이니까 받아들이다야. 새로운 말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말들을 받아들이면서 자, 생각을 해봐. 새로운 말들을 받아들인다? 여기랑 매칭시켜보세요. 한 문장과. 뭐랑 문맥적 동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birth라고 마음속에 생각할 거라 대답하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birth죠. 말의 탄생이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 여기가 원래 빈칸 문제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빈칸에 birth and death of words였어요. 그러면 death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어딘가에 또 있겠죠.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또 and 그리고 leaving behind 뒤에 남기면서 such words 이러한 말들 as to belong to thought and fact that have had their days 자신들의 시절을 가져 썼었던 어떤 생각과 사실에 속해 있는 그러한 단어들은 뒤에 남기면서 자신들의 시절을 가져 썼었던 그런 말들을 이제 뒤에 남긴다는 얘기는 그런 말들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돼버리죠, 그죠? 오케이, 그죠? 그런 말들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어디에 해당돼요? death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taking in new word부터 leaving behind such word까지 여기를 보고 birth and death of word를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빈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문맥적 동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 항상 지문을 이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빈칸뿐만 아니라 뭐 주제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순서 삽입 문제 풀 때도 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유형에 관계없이 수능 지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아마 휴대폰으로 보면 이쪽 부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좀 정확하게 좀 공부하시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그 링크 걸어둔 곳에서 파일을 좀 다운받아서 실제 지문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분량은 얼마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고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거든요. 그리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잊지 말고요. 반복되는 문맥적 동의 표현을 꼭 확인하라. 이어서 읽으면서
자, 이것도 잠시 쌤이 여러분들 좀 멈춰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서 봅시다. Clean up your room부터 볼게요. 방을 치워라. Study hard. 더 열심히 공부해라. We have all heard. 우리는 그러한 harsh command, 되게 혹독한 명령, coming from, 부모님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혹독한 명령을 들어봤을 거다. 그 다음, Did you know that? 계속 보세요. 알고 있었습니까? 대절. There is a high possibility.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무슨 가능성이 높냐면 여러분들 허리에 추가 인치를 얻을 가능성.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만 좀 더 생각해봐. 여러분들 허리에 추가 인치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As a result of 뭐의 결과로서, 부모님의 restrictions의 결과로서 네 허리에 추가 인치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자, 이쯤 왔을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잘 기억했다면 부모님의 restrictions, 어떤 제약, 얘를 딱 보자마자 아, 이게 앞에서 나왔었던 얘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harsh command, 요렇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구나. 부모님이 엄격해. 그러면 여러분들 허리에 추가 인치가 생긴대요. 계속 봅시다. A new medical study, 한 의학 연구가 conducted, 수행된, 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된 한 의학 연구가 confirmed,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ing parents는 거의 5배나 더 뭐뭐하다. Exacting parents? 이거를 앞부분과 이어서 읽지 않았으면 정확한 부모님?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고. 앞부분과 잘 이어서 읽었다면 정확하게 뭔가를 하는 부모님? 어떤 부모님? 엄격한 부모님.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또 이렇게. harsh commands부터 parent restrictions, 그리고 exacting parents까지. 그러면 엄격한 부모님들은 5 times more, 5배나 더 뭐 할 가능성이 없다? 기를 가능성이 없다. 누구를? overweight, 과체중의 first grade는 1학년이에요. 과체중의 1학년? 이제 잘 읽었으면 과체중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아, 이게 아까 요거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허리에 추가 인치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님이 엄격하면 허리에 추가 인치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즉 오버웨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 다음 then,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parents who treat their children with flexibility. 요러한 부모님들보다 엄격한 부모님들이 과체중의 1학년 아이들을 기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비교가 되고 있는 이 부모님들, flexibility를 가지고 아이들을 다루는 부모님들보다 엄격한 부모님들이 과체중의 아이를 기를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그렇죠. 잘 읽은 사람은 이것도 알겠다, 그지? flexibility, 원래는 유연성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지문 안에서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그렇죠. 얘네들과 문맥적 반이어가 되겠죠. 이렇게 엄격한가 반이어가 되겠죠. 이런 게 문맥적 동의 표현, 문맥적 반의 표현. 그 다음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 Parents should know, 부모님들 알아야 됩니다. Flexible한 parenting이, 즉 유연한 양육이, 그래서 유연하다는 얘기는 엄격한가 반대말로 쓰인 거예요. 허용해 줍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to stay in shape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뭐 stay in shape가 실제 수거이긴 한데요. 문맥을 따라서 잘 보세요. 그러면 flexible한 parenting이니까 엄격한 부모님이랑 반의적 개념이니까 stay in shape는 뭐랑 반대말이겠어요? overweight랑 반대말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stay in shape가 건강을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if your parents are rigid. rigid라는 단어, 엄격한. 한 번 더 나왔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there's a
possibility,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엄격한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이 살찌다죠.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선택지를 보면 A에 들어갈 말은 이 두 개 다 됩니다. strict도 되고 harsh도 되고. strict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이런 게 무명시 동의 표현이죠. 여기 살찌다, fat.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문은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요 지문은 마지막 지문인데 실어 놓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좀 어렵긴 해서. 근데 실제 수능 문제입니다만 빈칸 문제는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문맥적 동의 표현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이어서 읽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고. 자, 첫 문장. 여행은 생각의 미드와이프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훅 간다. 미드와이프는 뭐지? 첫 단부터 막혀요. 자, 그러면 요런 게 있어. 미드와이프 밑에 각주에 안 달려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저 단어를 혹시 몰라도 이 문제를 푼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저 단어를 몰랐을 때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각주 달아줘요. 저 정도 단어는. 뭐냐? 뒤에 문장들 읽으면서 충분히 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제 midwifes가 산파라고 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은 생각의 도우미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얘를 혹시 몰랐다 치면 또 이어서 읽어. 요렇게 이어서 읽어봐봐. 두 번째 문장. Few places. few니까 부정어예요. Few places are more conducive. conducive는 도움이 되는. 자, 그 어떤 장소도 internal conversation. 더 도움이 되는 장소는 없다. few니까. than 무엇보다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보다. 그러니까 첫 문장 읽고 두 번째 문장 읽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어서 읽지 않으면 이게 뭔 관계인지 몰라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다시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잘 비교해 보세요. 여행이 생각의 도우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 어떤 장소도 움직이는 배, 비행기, 기차보다 내적 대화에 더 도움이 되는 장소는 없다. 여기서 internal conversation, 내적 대화? 이거 갑자기 왜 나왔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앞문장과 이어서 읽어봐. 내적 대화가 뭐야? 생각이에요. 생각입니다.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비행기, 배, 기차는 뭐랑 문맥적 동의 표현이 되는 거야? 여행이겠죠, 여행.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의 내용은 여행이 생각에 도움이 된다. 같은 말이죠. 또 봐봐. There is an almost peculiar. 이게 독특한이라는 뜻이거든. 거의 독특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어. 뭐랑 뭐 사이에? 요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죠. What is in front of our eyes? 우리 눈 앞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생각. 우리 눈 앞에 있는 것과 생각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생각은 여기 나왔으니까요. 눈앞에 있는 건 뭐겠어요? 지금 대상이 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 눈앞에 있는 거는 여행이겠지. 그렇지. 이렇게 읽어야 된다. 같은 색깔로. 그죠? 여행. 여행과 생각을 계속 비교하면서 쓰는 거지. 여행을 하면 생각이 잘 나요. 다 계속 똑같은 말이었어요. 여기까지 다 똑같은 말이었죠. 그 다음 땡땡 즉. 이 콜론은 항상 즉이라고 하는 거야. 큰 생각은 at times 때때로 requiring 요구한다. 큰 풍경을. 생각 나왔으니까 풍경이 뭐겠어? 여행이야. 이렇게 문맥적 동의 표현이 되는 거죠. 새로운 생각도 새로운 장소가 필요해. 새로운 장소? 여행이야. 지문 반 이상 읽었어. 근데 내용은 하나야. 첫 문장 내용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여행은 생각에 도움이 돼요.
그 다음 introspective reflection. 뭐 더럽게 어려운 단어야, 그지? 그럼 가만 생각해봐. 여기서도 갑자기 얘가 나올 리는 없을 거고 앞부분을 계속 이어서 읽으면 introspective도 내면의라는 뜻이거든. 내면의 reflection, 성찰. 내면의 성찰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왜 나왔겠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면의 성찰? 뭐죠? thought예요. 생각인데, 내면의 생각인데 which are liable to store. store는 지연되다는 뜻입니다. 지연될 수 있는, 생각이 지연된다는 얘기는 잘 안 난다는 얘기지. 지연될 수 있는 내적 성찰, 즉 생각이 도움을 받는다. are helped. 그럼 뒤에는 안 읽어봐도 알겠다. 지연될 수 있는 생각이 도움을 받아. 뭐에 의해서? 그럼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겠어요? 여행이겠죠. 그걸 가지고 the flow of the landscape라고 쓴 겁니다. 풍경의 흐름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 동떨어져서 그냥 독립적으로 한 문장 읽으면 이 풍경의 흐름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고. 여기를 읽었으면 아 얘가 계속 journey가 되겠구나. 계속 같은 말이었어요. 여행을 하면 생각이 잘 나요. 여행을 하면 생각이 잘 나요. 요렇게까지 잘 읽었으면 잘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이유가 지금 빈칸 문제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한테 말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빈칸은 천천히 또 아주 많은 시간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여기에 들어갈 말 일단 우리의 마음은 빈칸입니다. 근데 빈칸에 들어갈 말에서 조건을 달아놨어. 빈칸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빈칸에서 묻고 있는 정보의 조건을 봐야 됩니다. 주제를 그대로 물어보느냐 아니면 주제랑 반대적인 개념을 물어보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를 구문적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When thinking is all이에요. 생각이 모든 것일 때 It is supposed to do 해야 될 자, 생각이 해야 될 모든 것일 때 잘 생각해봐. 생각이 해야 될 모든 것이야. 즉 생각만 해야 돼. 이 문장의 의미는 그거죠. 생각만 해야 돼. 생각이 해야 될 모든 것이야. 다른 거 하면 안 돼. 생각만 해야 돼. 생각만 해야 돼 라는 얘기는 우리 아까 대상 2개 나왔잖아요. 여행이랑 생각이랑 대상 2개 나왔지. 생각만 해야 돼. 그 얘기는 여행을 하지 않아. 이 얘기가 돼버린다. 여행을 하면 생각이 잘 나. 빈칸에서 묻고 있는 정보는 여행을 안 하면 이라는 조건을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여행을 안 하면 생각이 잘 안 나. 뭐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들어갈 만 여행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생각이 잘 안 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 Maybe reluctant to think properly. 적절하게 생각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물론 이제 빈칸 문제를 잘 못 맞췄어도 그건 상관없고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처럼 문장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으면서 문맥적 동의 표현, 반의 표현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게 수능 독해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마무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능 구문어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문제도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주어 동사를 제대로 찾기 위한 주어 찾기 대원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없다.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수능 지문을 읽을 때는 대부분의 유형들의 지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앞부분과 계속 이어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문맥적 동의 표현 혹은 문맥적 반의 표현들을 좀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 가면서 세로로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 답을 낼 수 있다. 그거 잘 명심하시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